자, 6번 볼게요. 자, 요 오목 렌즈가 경사각이 클 때 정사각 물체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가 우리 마이너스 렌즈 이게 축소상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 그 안경 지금 쓰고 있으면은 도수가 작은 친구들은 경도근시 친구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도수가 한 3디옵터만 넘어가도 내가 안경 썼다가 벗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물 하나를 딱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가 하면서 그 사물 크기를 정확하게 한번 보려고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선명하고 안 선명하고, 이거는 이제 상측 초점이 여러분들 근시니까 상측 초점이 앞쪽에 망막 앞쪽에 가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 외에 또 다른 변화 느끼는 거 없나요 혹시? 잘 안 느껴지면은 어떤 글자 하나를 보세요. 글자 하나 보시면서 썼다가 벗었다가 반복해서 집중해서 보시면은 상 크기가 좀 다른 거 느껴지지 않나요? 마이너스 도수가 크면 클수록 상은 축소돼 보여요. 플러스 같은 경우는 도수가 크면 클수록 상은 확대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도수 상 크기는 이제 작아서 축소되는 효과는 있지만은 시야는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상 크기 자체는 이제 확대돼서 보이는데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느냐 가지고 그 물어보는 문제가 6번이에요. 그래서 자, 오목 렌즈의 경사각이 크다. 경사각은 내가 방금 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 안경 렌즈 연직선과 안경 렌즈의 면이 얼마만큼 각도가 이제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건데, 경사각을 크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안경 지금 쓰고 있으면은 안경 이 엔드피스하고 다리 부분 붙잡고서 이렇게 내 눈 쪽에 가깝게 조정을 해보세요. 아래로 좀 누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반대로 이번에는 안경 그 이제 다리 부분과 엔드피스 부분을 하늘로 이렇게 밀어 올리듯이 조정을 해서 보시면은 경사각 클 때와 작을 때 비교가 될 겁니다. 경사각이 크다는 거는 이 렌즈 면이 내 눈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 상태인데, 그렇게 조정이 되면은 이게 가까워지면은 특히 수직 부분에 해당되는 수직 부분 경선에 해당되는 부분과 내 눈의 각막 정점이 가까워지게 돼요. 수직 부분 경선 부분과 내 이제 눈 부분이 좀 더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눈을 그려보시면은 수직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수평은 뭐 별반 차이 없고, 수직 부분이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정사각의 물체를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 과연 좌우로 길어져 보일까? 아니면 그냥 정사각형 그대로 보일까? 아니면 상하로 뭐 이제 길어 보일까? 도수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해보면은, 글자를 보시면서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은 예민한 친구들은 느껴질 거예요. 도수가 좀 작으면은 뭐 확인하기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좌우로 좀 길쭉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경사각을 크게 했을 때. 경사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차이는 덜하고요.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 안경 경선이 수직 경선이 내 눈에 가깝게 이렇게 밀착될 때는 약간 좌우로 좀 길어져 보이는구나. 수직은 좀 짧아 보이고, 수직이 짧아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 수직 경선이 내 눈에 가깝게 조정이 된다 그랬어요. 수직 경선이 내 눈에 가까워지면은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내 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렌즈 도수 효과가 크다.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옵토메트리 개론이나 뭐 기존에 이제 선수 과목에서 배웠겠지만은 마이너스 정점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렌즈 도수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효과를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 부분에 해당 수직 부분의 이미지는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수직 부분의 이미지는 좀 작아 보이고, 수평경선의 이미지는 뭐 그대로니까 상대적으로 좌우가 길어져 보이는 직사각형, 상하는 좀 짧아 보이는 직사각형이 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안경 처방전 중에서 조제 가공 시에 PD의 오차가 발생해도 프리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요런 유형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에서 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처방전을 보고 이 도식화할 수 있는지, 이 처방전의 이 표식을 도식화해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프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저도 지금 계속 이제 그리면서 저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안경 처방전 1, 2, 3, 4, 5, 1, 2, 3, 4 다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1번. 자, 그려보면은 수평과 수직이 마이너스 2디옵터 근시 안경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실린더가 추가되는데 엑시스 90 방향에는 0이 들어가고 그 반대에 이제 1이 들어가니까 수직이 마이너스 2, 수평이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리면은 이것도 이제 근시 200이에요. 근시 200이니까 수직이나 수평 200디옵터 렌즈에다가 엑시스 실린더 150에 엑시스 90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90에 0 들어가고 그 반대에 이제 150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050. 그러니까 수직이 마이너스 2, 수평이 마이너스 050인 렌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이너스 3 근시 도수 안경에다가 실린더 300 엑시스가 들어갑니다. 엑시스 90이 들어가요. 그래서 엑시스 90에 0 들어가고 반대에 0 들어가니까 수직이 마이너스 3, 수평이 0디옵터 렌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선지예요. 네 번째 선지 보면은 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인데 엑시스 180도에 0 들어가고 그 반대인 90도에 100이 플러스 100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직이 마이너스 1.5디옵터, 수평이 마이너스 2.5디옵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D의 오차가 발생해도 프리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 가장 수평의 경선의 디옵터가 작은 것이 PD의 오차가 발생해도 프리즘 발생이 적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프리즘 공식이, 프리즘은 디옵터 곱하기 H 센티미터, H는 이제 편의된 양을 얘기하는 건데, 디옵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프리즘의 값이 작아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답이 지금 3번이 돼야 돼요. 3번. 그리고 프리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쭉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고 하면은 3번 0디옵터짜리가 이제 저기가 돼야 되고, 가장 프리즘 영향이 적은 게 돼야 되고, 그 다음 2번이 수평이 마이너스 0.5디옵터니까 2번 그 다음이고, 그 다음 4번이 마이너스 2.5디옵터니까 4번, 가장 프리즘 영향이 많이 생기는 게 1번 마이너스 3디옵터니까. 지금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금 이렇게 그리고 적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절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이 문제 만났을 때 또 힘들어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8번도 마찬가지로 쭉쭉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1번 그려보면은 수평, 수직, 마이너스 1디옵터 근시 안경에다가 엑시스 90도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엑시스 90이 0이고 반대에 마이너스 2니까 수평이 마이너스 2, 수직이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 또 그려보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전부 근시 안경에다가 실린더 150에 엑시스 90이 추가됐어. 90도에는 0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수평에는 플러스 050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세 번째 선지. 자, 그리고 근시 150에 엑시스 90에 이제 플러스 3, 실린더 300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엑시스 90에는 0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반대에 플러스 3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150이 되겠네요. 그쵸? 4번 보시면은
자, 150도 모든 방향이 150도인 근시안경에다가 C 플러스 100에 엑시스 180이 들어가니까 180도에 0 들어가고 그 반대에 플러스 100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050이 되겠네. 수직은 마이너스 050, 수평은 마이너스 150.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OH의 오차에 대해서 물어봐. OH의 오차 발생해도 프리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그러면은 수직 부분을 잘 유심히 보면 돼. 그러면은 4번이 가장 영향이 적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프리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쭉 배열하시오 하면은 4번.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동률이겠네요. 둘 다 수직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따라 하셔야 돼요. 저하고 똑같이. 자,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다음 보기 참고해서 최소 렌즈 직경을 구하시오 해서 요 공식 내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아이 사이즈하고 브릿지 사이즈, 아이 사이즈랑 브릿지 사이즈 대부분 안경에 이제 안경 벗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안경 쓰고 있으면 또 벗어보세요. 오른쪽에 이제 다리 부분에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아이 사이즈 뭐 50에 브릿지 사이즈, 그리고 이제 보통 박싱 표기로 많이 하니까 네모 돼 있고, 브릿지 사이즈는 뭐 18, 19, 뭐 20 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 사이즈하고 브릿지 사이즈하고 합친 게 FPD, 프레임 PD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기 9번 같은 경우는 탭 PD가, 프레임 PD가 68이 되는 거예요. 68이고 여기 지금 조제가공 PD가 59라 그랬어요. 그래서 68에서 59 빼면은 9 나오죠. 그리고 X가 최장 길이인데, 최장 길이가 주어질 수도 있고, 지금 요렇게 이제 최장 길이가 안경 렌즈 그 림의 최장 길이를 얘기하는데, 최장 길이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최장 길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 사이즈 이 50mm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원래는 대각선의 길이를 이렇게 재서 안경 그 림의 대각선 끝단에서 끝단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쓰는데, 지금처럼 이제 최장 거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X를 I 사이즈로 갖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FPD가 68, PD가 조정형 PD가 59, 그러니까 9mm죠. 9mm에다 다시 더하기 I 사이즈 50 하니까 59mm. 59 더하기 홍기피 2mm 더 추가돼서 얼마예요? 답이. 그래서 답이 이거는 2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안경 렌즈 최소 렌즈 이 직경, 최소 렌즈 직경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경사가 약속해야 될 사항, 안경사 약속 사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약속 사항, 최소 직경, OH, 피팅. 이것들은 이제 약속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되도록이면은 최소 렌즈 직경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메이커 안경 렌즈 그 이제 판매 회사에 불러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우리가 안경원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탁으로 깔려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안 하는데, 조금 고가의 렌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소 렌즈 이 데이터를 불러줘요. 아이 사이즈가 얼마고 브릿지 사이즈가 얼마고 최장 길이가 얼마고 이걸 불러줘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그거에 딱 맞는 최소 렌즈 직경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최소 렌즈 직경을 이제 주문을 해서 하는 습관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불필요한 렌즈 가공이 필요가 없어요. 딱 그 안경 렌즈에 들어갈 만큼의 최소 사이즈를 이제 계산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불필요한 렌즈 이제 그 가공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좀 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경 렌즈의 두께가 조금 더 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65mm면 충분한데 75파이, 80파이까지 렌즈 큰 거를 갖다가 넣으시게 되면은,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주변부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최소 렌즈 직경을 구해서 보내주는 이런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자 10번 볼게요. 렌즈 삽입부와 큰 안경을 가공하기 위해서 편심 렌즈를 사용하는데 65mm 렌즈에 3.5mm 편심을 하면은 최대 몇 mm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가끔 또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기 하는데 우리가 이 렌즈 삽입부가 림이 굉장히 큰 렌즈, 뭐 선글라스 렌즈 같은 경우 이제 가공할 때 광학 중심점을 이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65mm, 65파이밖에 안 되는 렌즈인데 더 큰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어요. 일부러 이제 그 중심점을 일부러 이동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3.5mm를 편심하게 된다.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저기 보여드릴게요. 기하학 중심점과 광학 중심점 일부러 그 차이를 두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더 큰 렌즈 가공 효과를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3.5mm를 편심한다 그러면은 이게 최종적으로는 3.5만큼 또 우측 렌즈 좌측 렌즈 3.5, 3.5만큼 편심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7mm의 더 큰 효과를 내주어서 최대 72mm의 렌즈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어 주시면 돼요. 72mm의 렌즈 크기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기하학 중심점에서 광학 중심점을 일부러 이동시킨 렌즈가 이 편심 렌즈예요. 그래서 우리 표기할 때는 뭐 65mm 렌즈에서 몇 mm 편심을 했다 이렇게 또 이제 표기를 하고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65mm 파이에다가 3.5mm 편심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 영상 보면서 따라오면서 또 필기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러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가 큰 효과가 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기억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나중에 가서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국가고시 보실 때까지 잘 정리해가지고 잘 이제 쭉 이끌어 가시면은 큰 무리 없이 국가고시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고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